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 이만열 교수 같이 한 겁니다. 16쪽 아랫부분입니다. 예수 교회마다 학당을 설립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 거로 건양 2년 1896년이랍니다. 6월 초 1일로 위시하여 20일까지 할 터이니 아무 교회든지 학당을 설립하려 하면 선생될 사람을 택하되 예수를 진실히 믿는 이로 보내시오. 위 인용문에는 교회마다의 학당을 설립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는데, 이로 보면 한말의 기독교계 학교가 교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는 교회당 자체가 예배 처소인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었는데, 인용문입니다. 생략. 이 까닭에 개명한 나라에서는 이 폐단 막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계가 세 가지니 교당과 학교와 신문이라. 그 인용문에서 또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개화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듯이 교육과 교회, 즉 신앙과 교육도 퍽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며, 기독교회가 흥왕할수록 교육과 개화, 나아가서는 조선이 흥왕하게 된다는 논리에 귀착되었던 것이다. 또 인용문입니다. 생략. 대개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도라. 조선 인민이 만약 진심으로 우리 도를 봉행하면 우으로는 대군주 폐하의 명령을 승순할 것이요,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기를 간격이 없이 할 터인즉 나라에 무사함 염려가 있으리요. 그런즉 교회를 위하여 인민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인민을 위하여 교회를 각처에 설립하는 것이니, 제물포 교회와 같이 다른 곳에도 차차 우리 교회가 흥왕하여서 조선이 속히 개화의 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런즉 개화하는 데는 인지를 교육하는 것이 기묘한 일이요, 교육하는 데는 하나님 도를 흥왕케 하는 것이 기묘한 일로 우리는 아노라. 생략. 개화, 교육, 교회의 관계를 이와 같이 파악하였던 기독교회에서는 학교 설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양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 기독교인들의 학당 설립에 대한 자주적 열의를 짐작할 수 있다. 남녀 회원 수백인이 일심으로 협력하여 큰 예배당을 정자 모양으로, T자 봅시다. 정자 모양으로 지었는데, 칸수는 16칸이나 되고, 또한 아해를 교육하기를 위하여 새로 학당을 설립하고 하나님께 예배함과 아해를 교육하기 날로 힘쓰는데, 이 회당과 학당을 지을 때 세양 목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본국 교우들이 각각 연보하기를 힘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가서 역사를 하였으니, 이러한 열성의 결과 장로교의 경우 1897년에 교회 설립 학당이 16개이던 것이 1901년에는 주일학당 229개, 주일학당 학생이 9,090명, 교회 경영의 학당, 교중학당 32개 이상, 교중학당 학생 665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한국의 개화를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한편 그 교육 목적을 정립하는 데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물론 종교 교육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학교 설립자들은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만들고 한국인이 한국의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한 한국을 이루고자 호도했다. 이것은 한국적 긍지와
자주성의 배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서 배제학당의 교육 방침은 그 자신이 자주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학생을 만드는 자립자조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설립 정신 내지는 교육 방침은 소위 네비어스 방법이라 불리워지는 선교 정책에서 유명된 자립성교, 자급교회, 자립교회, 교회당의 자축 등의 정신과도 교회당의 자축, 스스로 세운다, 짓는다, 자축 등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후일 한국교회가 저렇게 급격히 자립 작업할 수 있었고 또 애국적인 긍지를 가지면서 민족운동 전개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기 선교사업은 위에서 열거한 병원 설립, 학교 건립과 함께 고아원 사업과 신문 발간이었다. 신문은 교회, 학교와 더불어 개화의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인용문입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계명이 되려면 첫째는 국중에 각항 신문이 많아야 하는데 대안에서도 지금은 경영간에 신문사가 여러 곳이 있으니 일로조차 보건대 대한국도 차차 계명이 될 듯 생략 이것으로 보건대 신문사의 장대한 공효가 인민에게 두루퍼져 세상을 경제하는 약속인 문명한 나라에 되려야 하면 저체의 신문사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이라 생략 계명에 기묘한 것 대저 나라의 계명되는 것은 백성이 열리는 데 있고 백성이 열리기는 각각 신문과 서책에 있으나 생략 누구든지 좋은 서책과 좋은 신문을 많이 만들면 이는 그 나라로 계명케 하는 사람이니라 생략 대한국이 3년 이후로 각 학교를 점점 설립하고 각각 신문을 차차 간출하니 대한국도 일로조차 계명이 될 듯. 이러한 생각은 그만큼 이제 당시 신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보지만 이게 신문사가 언론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식을 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일부 신문이 너무 이제 이익 추구 또 어떤 편가르기 확정 편향에 편승한달까 조장하는 그런 일부 언론사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배제학교의 협성회 회원들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들은 한국의 개명함을 선도하기 위해 신문 협성회 회복을 간행하였고 그것을 들고 거리에 나가 외치며 팔았던 것이다. 신문이 나라의 개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한 기독교계에서는 독립신문이 발간된 그 이듬해 두 가지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감리교계에서 아펜젤러의 주관하에 발간한 조션 그리스도인 회복 5일 1897년 2월 9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복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중심의 그리스도 신문 1897년 4월 그것이다. 협성회 회보는 그 이듬해 1898년 1월 1일부터 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문 발간의 요식은 기독교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들 기독교계 신문들은 종교적 성격이 강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계몽과 자주성의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스도 신문의 경우 처음부터 농립변설에 난을 두어 농사법을 계몽하였고 간의 수공업적인 면을 지도하였으며 국가문답 등의 각종 문답란을 통하여 한국인을 계몽하였다. 특히 5권 37호 1901년 9월 이후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고정란을 두고 있으며 김유신, 정몽주, 박재상 등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한말이라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주목된다. 위에서 우리는 초기의 선교사업을 일별해 보았다. 이러한 선교사업, 기독교의 교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다. 대체로 이들 사업들, 특히 교회, 학교, 신문이 한국의 개화 추진에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개화의 방편으로 파악하려 한다. 20쪽 중간까지 읽었습니다.